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가지 문제가 이제 문화화되어서 우리 렘넌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갈보리산 언약, 또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주시고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충만한 이 언약의 여정을 저희들이 먼저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또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도 단순히 지식과 정보와 시대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오직에 집중해야 되며 또 앞선 렘넌트를 향한 선교가 무엇인지, 특별히 문화 현장의 사단의 전략 속에 점령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며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선교의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0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대하라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들의 메시지는 붙인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붙인 사례는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파괴의 과정일 뿐이다. 방탄은 괴롭고 힘든 모든 일을 불러 모아 함께라면 더 이상 겁날 게 없는 진군하는 발걸음으로 싹 다 불태우라고 소리를 친다. 그리고 불타오르네의 이 진군하는 발걸음은 Not Today에서 전 세계의 약자들, All the Underdogs in the World의 전투로 이어진다. 먼저 가사를 한번 볼게요. 싹 다 불태워라. 겁 많은 자여 여기로. 괴로운 자여 여기로. 맨주먹 들고 all night, 그러니까 밤새도록 맨주먹 들고 또 진군하는 발걸음으로 뛰어봐. 미쳐버려. 다 싹 다 불태워라.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세상의 그 을의 위치에 억압을 받고 또 상처를 받고 소외를 받고 또 뭔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어떤 불태우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심정을 표현을 한 건데, 밑에 이어지는 곡도 보면 All the underdogs in the world,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언더독은 그거죠. 싸움에서 진 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유로 말하면은 모든 소외받는 어떤 소수자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 언더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 마당을랑 암탉이란 그 애니메이션이 2011년에 나왔어요. 근데 그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그때 2011년에 그 마당을랑 암탉 나왔을 때 그런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재해석을 해보니까 그 마당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늘 암탉이 하는 일이라고는 기계적으로 그냥 맨날 반복적으로 이제 알낳는 이제 그런 마치 자본주의의 한 부품으로서 인생이 전락되어 버린 그 비인격화, 비인간화돼 버린 어떤 그런 실상을 표현했던 게 이제 마당이고, 그리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틀을 깨고 나온다는, 그리고 암탉은 뭐죠? 이제 소위 말해 지금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벌써 스피릿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당을 놓은 암탉. 그래서 그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 언더독이에요. 유기견들, 버림받은 개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든 뭐 방탄소년단이든 또 뭐 마블 시리즈든 공통적으로 흐르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세계관은 굉장히 이제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 약 1,000만 이상의 아미들이 결집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겁 많은 자여 여기로 와라. 괴로운 자여 와라. 그리고 밤새도록 맨주먹 들고 할 사람 와라. 그러면서 다 소외받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다 와라 하면서 결집시켰던 이제 이 어떤 뭐랄까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과 미국에 투어할 때도 보면 그 오프닝 무대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곡이 Not Today예요. Not Today.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Not Today는 2016년에 발매된 윙스 앨범의 외전에 해당하는 You Never Walk Alone이라는 2017년 초에 발매된 앨범에 수록된 곡이다. 앨범 제목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 전투에 참가하는 언더독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방탄이 요청하는 것 혹은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연대라 할 수 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 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약
물론 인터넷 시대 속에서도 전 세계가 네트워크 됐지만은 스마트폰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아마 연대가 진짜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새로운 어떤 말까 연대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나만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을의 위치에 있다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공유가 되면서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거기에 이제 확 그냥 올인하고 막 던져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줄 내려와서 모두 함께 두려움을 버리고 한계를 넘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승리할 때까지 무너지지 말고 함께 싸우자며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핀다. 그래서 오늘은 안 죽어. 너의 곁에 나를 믿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라면은 절대 죽지 않아. 나의 곁에 너를 믿어. 그러면 함께라는 말을 믿어. 방탄이란 걸 믿어. 뱁새들아 다 핸즈업. 헤이 친구들아 다 핸즈업. 나를 믿는다면 핸즈업. 이게 이제 Not Today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새 세상은 너도 원해. 그리고 날아갈 수 없음 뛰어갈 수 없음 걸어갈 수 없음 기어서라도 기어업. 기어업을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준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언더독들을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견어, 총, 조준, 발사. 그래서 이 곡의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유리천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유리천정 혹시 아시죠? 표현. 어떤 표현인지. 함축하고 있는 의미.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보이지 않는 이제 유리천정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가면 갈수록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사실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해서 미국인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 먼저 시작됐던 개념이 이제는 여성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소수자들과 어떤 차별받는다, 억압받는다, 뭔가 을의 위치에 있다라고 분류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로막는 하나의 방해물로 유리천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유리천장을 결국은 총으로 겨녀서 조준해서 발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자신들을 억눌러왔던 그 기존의 틀을 다 깬다. 제가 특강 때도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매트릭스를 이 영화 매트릭스도 보면 기계 세계에 길들여진 그 인간들이 사실 그 주인공을 통해 눈을 뜨고 실상을 뜨고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면에서 그 당시 그 매트릭스 세계는 그 매트릭스 자체를 설계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이 나중에 이제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그 신마저도 어떤 절대자마저도 그 주인공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성은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이고 길들여지는 하나의 기계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었던 그 어떤 인간이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는 존재까지 이제 그 정도의 주체성을 실현하는 그게 1, 2, 3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매트릭스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라는 거죠. 근데 딱 같은 흐름입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라는 가사에서 2016년, 2017년 전국 곳곳에 비추었던 촛불이 떠오르는 것을 한낱 개인적인 감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Not Today 트랙 바로 앞에 세월호 참사를 연상하게 하는 노래 봄날이 실린 것 역시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봄날 뮤직비디오에는 노란 리본, 죽은 친구들, Don't Forget, 스티커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들이 여러 상징 이미지로 영상 전체에 녹아있다. 이 비디오가 연대와 투쟁을 촉구하는 Not Today 앞에 실려 2017년 초에 발표된 것은 이 참사에 대한 방탄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2016, 2017년에 나왔던 앨범도 다 사회적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를 다 내포하고 있었던 하나의 다 퍼포먼스와 뮤직비디오였다는 거죠. 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53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가장 큰 희망은 교복을 입은 중학생과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촛불혁명 그 장면들을 광화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촛불 연대하는 걸 보면서 이 저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큰 희망은 교복을 입은 중학생과 중고생과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이었다. 그리고 이 학생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연대의 기쁨과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리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나 한계 따위를 떨쳐버리고 싸우는 것이다. 여기 나오네요. 그 가사 한번 볼게요. 밑에 네 눈 속에 두려움 따위는 버려. 부셔라 부셔라. 널 가두는 유리천장 따위는 부셔라. 그리고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뒤집어 엎어라. 승리의 그날까지 싸워라. 무릎 꿇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라고 하니까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거기서 뭔가 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 막 몇만 명씩 이 노래 같이 부르고 떼창을 부르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무시무시한 거죠. 유리천장 따위는 부숴라. 자, 이 연대의 테마는 가장 최근에 발매된 앨범인 Love Yourself 승허에서 더욱 다채롭게 등장을 한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DNA와 도입부인 세런디피티는 사랑 이야기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사랑은 개인 간의 사랑으로 머물지 않고 방탄과 팬들의 사랑이기도 한 이 사랑은 우주적 차원으로 그리고 DNA에도 새겨진 사랑으로 확장된다. DNA에서부터 우주적 차원까지 확장되는 사랑은 영원한 연대라는 운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이제 2장 갈게요. 56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방탄 현상을 목격하면서 재해석하면서 자기의 논지를 이제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 제목부터 나오죠. 위계 질서 해체. 첫 번째 단락은 지나가고 두 번째 단락 볼게요. 1967년 마샬 맥클론이 미디어는 메시지다에서 언급한 이후 50여 년 동안 상호작용성 혹은 쌍방성은 인터넷 매체를 특징짓는 핵심 키워드로 여겨져 왔다. 인터넷 매체의 상호작용성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심과 주변 간의 수직적 위계 구조를 수평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 가능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글로벌한 수준에서 현실화된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수직적 질서로 이루어진 현실에 강고한 권력이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수평성조차 자신의 하부로 통합시키거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게 철학 박사 또 영화 미학을 전공한 이 저자가 BTS에게 꽂힌 배경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67년에 마셜 맥클론이라는 사람이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이런 책에서 앞으로 미디어가 확산되고 매체가 확산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깨지면서 점점점 이제 수평적인 어떤 권력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에 의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 맥클런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미디어 공부하는 사람들,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 맥클런의 사상을 굉장히 답습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50여 년이 지났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기 드물었다. 왜? 심지어는 여기 보면 약간 평등, 어떤 수평성, 혁명적인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수평성을 어느 정도 시대적으로 일어났지만 그것마저도 기존 질서에 나중에 다 편승을 한다든지 하부 구조로 그냥 편입되어지는, 그러니까 소멸되고 마는 그런 어떤 한계를 봤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방탄 현상을 볼 때는 아미와 연대에서 일어나는 이 방탄 현상은 상당히 그 혁명적인 세력이 수직적인 그 구조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수평성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걸 전복시킬 수 있는 굉장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제 뭔가 가슴 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죠.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캐치해내는 거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그 다음 단락 딱 중간이죠. 방탄은 이러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기존의 수직적 질서에 편입시키거나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위계 권력의 영향력 바깥에 있으면서 팬과의 상호작용을 지극히 수평적인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 밑에서 세 번째 쭉 보겠습니다. 아미의 팬덤 활동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방탄 현상은 상호작용성의 혁명적 가능성이 수평적이고 탈중심적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위계 질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방탄과 아미의 상호 연대도 그래서 가능했다. 따라서 방탄의 SNS 활용 방식을 그저 마케팅의 측면에서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들의 성취를 모방할 수 없다. 수직적인 위계를 대표하는 미디어 권력과 자본이 스스로 자신의 위계를 붕괴시키는 모순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방탄과 같은 성공이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의 그 뭐 YG라든지 SM이라든지 이제 큰 어떤 소위 말 거기 가야 애들이 성공한다는 방정식이 있잖아요. 거대 자본과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출신 아니고서는 주요 무대에 설 수가 없잖아요. 메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방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부터 이제 가난하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무대 서는 것 자체도 하나의 좀 밥그릇 전쟁하는 거기서 힘들게 겨우 하나 그냥 뭐 땜빵식으로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탄과 그런 방탄을 목격하고 동조하고 동감하는 이 뭐냐 아미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이미 끈끈한 연대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권력과 수직적인 거기에 복종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연대를 해서 힘을 키워서 영향력이 오히려 세계화되면서 역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지금 이제 이런 이전에 없었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 역시도 이런 수평성, 이런 어떤 힘이라면 와 기존의 많은 자본주의의 산물들을 깨뜨릴 수 있겠다라는 현실을 변혁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럼 수평적 밑에 이제 수평적 판타지의 생성 한번 볼게요. 방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탄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방식부터 살펴보자. 방탄의 온라인 활동은 트위터, 유튜브, V라이브 같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 2월 25일 현재 1200만 명이 넘는 이게 1년 전이네요. 훨씬 1년 한 반 전에 2200만 명이면 지금은 훨씬 더 많겠네요. 그래서 트위터 팔로워를 가진 방탄은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소식들과 영상, 사진을 팬들에게 제공한다.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는 트위터 계정의 양대 축인 기획사가 직접 관리하는 계정과 방탄 멤버들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이 있다. 멤버들은 직접 운영하는 계정을 통해서 동영상을 비롯한 트윗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올린다. 방탄이 제공하는 영상은 다양하다. 유튜브 상의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영상도 있지만 유튜브의 방탄 TV 채널에서 제공하는 방탄밤이라고 불리는 영상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폭탄이죠. 밤이라는 건. 방탄밤은 안무 연습이나 무대 뒷이야기,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밥 먹는 장면 등 일상적인 소소한 영상들로 이루어져 있다. V라이브에서는 기존 오락 프로그램과 비슷한 유형의 영상과 더불어 멤버들의 생방송이 제공된다. 이 영상들에서 보이는 방탄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완벽한 스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각 멤버의 성격과 버릇, 심지어 잠자는 모습까지 공개된다. 팬들은 방탄을 세세히 알게 되고 미세한 표정의 변화만으로도 그들의 감정을 알아채기도 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줄 보면 마치 친구나 가족처럼 방탄을 걱정한다. 이런 팬들에게 방탄은 더 이상 나의 삶과 아무 관계없는 스크린 속의 스타가 아니다. 팬들은 그들의 고민, 꿈, 생각, 걱정, 일상생활, 힘들게 연습하는 모습 등 모든 것을 공유하며 현실에서의 친구보다 방탄을 더 가깝게 여긴다. 수시로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트위티드 혹은 BTS 이렇게 알림이 뜨니까 실시간으로 그들이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V라이브에서도 영상이 시작되는 알림이 시시때때로 뜬다. 멤버들이 실시간 동영상 채팅창을 열고 실제로 말을 걸어오기도 한다. 특별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별일 없이 그냥 팬들에게 보고 싶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4줄 내려와서 그런데 이 재능이 있고 멋진 뮤지션들이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하며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2줄 내려와서 방탄과 같은 또래의 팬들이 방탄에게 강력한 연대와 결속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밑에서 두 번째 줄 SNS를 통한 연결 덕분에 그들이 우리 삶 속에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더 이상 무대 위에서만 빛나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완벽한 스타의 판타지를 생산하지 않는다. 방탄이 생산하는 판타지는 친구처럼 잘 알면서도 친밀한 수평적 판타지다. 서구의 많은 팬들이 방탄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유로 그들의 음악 못지않게 좋은 인성을 들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연예인들의 말과 행동이 연예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과 달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에서는 연예인의 인성이 상대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서구에서는 어떤 배우나 가수가 이성이나 마약 문제, 반복되는 불륜, 이혼 등의 문제로 스캔들이 있어도 한국처럼 매장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친구를 사귈 때 인성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와 같다.
서구권의 팬들이 방탄의 인성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방탄과 팬들의 관계가 스타와 팬덤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친구 관계로 변화했다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해준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방탄도 이제 어느 한 기자의 지금 증언에 따르면 얘기에 따르면은 이미 이런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랩넨트 출신의 우리 기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들 나중에 밝혀지면 뭐 인성 했는데 뭐 마약 문제 때문에 뭐 나중에 이슈가 되면은 상당한 충격과 또 배신감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또 강타하면서 오는 그 문화 충격 때문에 방황하게 될 이 아미들이 굉장히 어떤 또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인가. 저는 이 방탄만큼 지금 세계에 뭐랄까 이런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영향력 주고 이게 삶을 파고드는 그만한 그룹이 또 나오겠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비틀즈 이후로 그만한 파급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가수들이 쉽게 나오지 않는데 이 방탄이 방탄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나면은 좀 그 절망이 어디로 투사가 될까? 그것을 어디서 답을 얻으려고 할까 했을 때 복음 아닌 것은 제가 볼 때는 더 강력한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수평적 판타지는 스타와 팬덤 사이의 위계도 변화시킨다. 이 관계에서 스타는 더 이상 팬 위에 군림하는 수직적 위계의 맨 위쪽에 있지 않다. 방탄과 아미의 관계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다. 수평적 판타지는 방탄과 팬덤 사이의 수평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연대는 방탄을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점만 공통될 뿐 국가, 인종, 지역, 민족, 세대, 교육 수준,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개인들이 서로 횡단하면서 열린 방식으로 형성된다. 팬들의 입장에서 방탄은 단순히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배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성장해갈 친구이자 세상의 변화라는 목표를 함께 실현해가는 동지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방탄 아미가 방탄 홍위병처럼 보였어요. 마오쩌둥이 중국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한 몇 년간 그 사상을 하나 이 메시지를 심었잖아요.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한번 이게 그 중국 자체를 뒤집어 엎는 그 신호를 했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면에서 계속 쌓이가는 방탄에 의해 전달되는 그 3단체의 메시지가 상당히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게 쌓여 있다가 폭발하고 어떤 다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이 방탄 이 멤버뿐만 아니라 아미들이 홍위병 같은 역할을 상당히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62페이지 우리 중간에 있는 단락 볼게요. 이런 의미에서 팬클럽의 이름이 ARMY는 실제로 기가 막히는 장면이다. 영어로 ARMY 군대, 불어로서 ARMY는 친구. 발음이 다르지만 한국말로는 둘 다 ARMY로 표시된다. 마치 그들의 존재 방식처럼 ARMY라는 이름에서 군대이자 친구라는 두 의미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아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소기획사 출신 아티스트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 아미들은 자본과 미디어 권력이라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인종, 언어, 사회, 문화적인 장애물들을 넘어 기존 사회의 위계 구조들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군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그들의 활동은 그들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사회 속의 다양한 위계 질서를 해체하는 놀라운 사회 문화적 변화들을 끌어냈다. 이런 의미에서 방탄 현상은 사회 속에 잠재해 있는 정치적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힘이 없는, 자본이 없는 이 작은 중소기업 아티스트가 세계의 정말 어떤 빛을 발하게 된 성공 스토리를만 본다면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실 스토리예요. 근데 이들이 결국 지향하고 여기에 내포된 그 무브먼트가 결국 어떤 것까지 이어지냐면은, 이 사람도 얘기하지만 사회 속의 다양한 위계 질서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제 해체한다 라고 했을 때 부조리한 것을 해소하는 하나의 청소부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정당하고 사회가 그래도 근본적으로 유지되는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가정도, 또 교육도, 또 우리 예를 들면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이런 질서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어디에 원형이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원래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질서가 있는 그 원형이 인간 세상에도 반영되어져서 일반 원청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를 깨트리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그 근본 창세기 3장이 일어난 이후에 지속적인 창세기 3장 메시지를 계속 심으면서 이루는 건 뭐냐? 일반 은총 영역 속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그래도 질서 있게 살게 만드는 그 원리 자체도 깨뜨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인류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하나님 형상 깨진 상태인데 그래도 불신자라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는 입도록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보편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게 가장 이 사단이 해체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결국 이런 똑똑한 어떤 서밋들을 통해서 모든 억압을 박살내라, 모든 틀을 깨라, 모든 위계 질서를 해체하라는 메시지 속에 결국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카오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흑암운동 공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자,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방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다, 나쁘다, 이건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니라 방탄뿐만 아니라 결국 사단이 만들어내는, 이용하는 수많은 세상의 그 서밋들이 결국은 어디에 수완 노릇을 하느냐, 무슨 사단이 원하는 어떤 전략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창세기 3장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고, 특별원총을 앗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모든 질서마저도, 그리고 이건 창조 순리를 영리로 뒤집어 엎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모든 관계, 모든 현실 속에서 지금 이제 일어난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수자가 아니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차원이 아니라 그게 중심이고 그게 정상이고 이제 오히려 그 반대로 법을 만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영적 문제를 가진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 상태가 서로 통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오히려 불신자들이나 여기에 이제 상태가 비슷한 사람들은 동조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 이제 정치적인 무브먼트로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글로벌 아미가 이룩한 성공들. 방탄이 생산한 음악과 콘텐츠를 감상하고 사용하는 관객으로서 아미는 단순히 수동적인 콘텐츠 소비자를 넘어선다. 우선 전 세계의 방탄의 영상과 관련 뉴스를 영어로 번역하는 무료 자원봉사 번역팀의 활동부터 보자. 이제 이게 팀이 생긴 거예요. 완전 충성된 제자들이. 빌보드의 심층 분석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외 다양한 번역팀의 활동은 방탄의 음악과 활동을 한국어라는 언어 장벽을 넘어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1등 공신이다. 방탄이 생산하는 수많은 콘텐츠들은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영어로 번역되고 이 번역은 다시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업로드된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영어로 명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한국어 표현들에 대해 국내 번역팀은 그 표현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영어 해석을 주석으로 달아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고 애쓴다. 아미들은 번역과 관련된 온갖 어려움을 방탄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한다. 나 이거 읽으면서 피식 웃으면서 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사랑, 전도자에 대한 우리의 사랑, 전도 선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모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다. 요셉이 이 비밀을 누렸고 다니엘이 7명의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누렸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의 노력 덕분에 해외 팬들은 방탄과 관련된 소식을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접한다. 대표적인 국내 팬 번역팀인 BTS 트랜스 계정은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팔로우한다. 그들의 유튜브 채널인 방탄 서브스 채널에도 80만 명 이상이 가입한다. 팬 번역팀은 여기에 더해 해외 팬들의 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거기에 달리는 한국 댓글들도 다시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니까 237 나라 이게 세계화되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 구축된 게 지금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적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시스템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한국 아미들과 해외 아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북돋우며 강력한 연대를 형성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사랑과 지지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준다. 어디 출신이건 관계없이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사랑과 지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해외 팬들과 한국 팬들을 한데 모으고 우리를 가족처럼 결속시켰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빌보드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세 줄 내려와서
아미들은 트위터에서 유튜브 스트리밍, 위키피디아 영문 페이지 방문, 각종 순위 투표, 리트윗과 해시태그를 이용한 트윗 발생수 높이기 등 빌보드 차트 및 각종 순위 선정에 반영되는 모든 활동을 수시로 체크하고 독려한다. 아미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라디오 방송에 방탄의 노래 선곡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대표적인 활동 사례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미들이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캠프를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팬 정도가 아니라 계획성 있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방탄을 세계화 시킬까를 24시 하는 이 그룹이 생겨났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보고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전도하자, 그냥 캠프하자가 아니라 237 나라 전 지구의 현장을 보고 또 이 시대의 3단체 현장을 보고 이 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보고 이 시대의 후대들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그림판을 두고서 어떻게 오늘 메시지는 여리고성을 정말 약속된 대로 무너뜨릴 것인가, 이런 기획된 캠프를 하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777 현장과 5미래는 이미 예언되고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춤형 캠프를 어떻게 우리가 다락방 차원에서 각 개교회 차원에서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주신 7가지 달란트를 찾아서 이 계획적인 캠프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이 찾아낸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사랑하는 자, 뭐 수고하는 자, 또 온 교회의 식주인, 이걸 찾아낸 거예요. 왜? 그 전체의 로마 보고마라는 그 시대의 3단체 흐름 본 거죠. 그 당시에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방탄소년단과 같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로마라는 무브먼트를 본 거죠. 마게도냐라는 무브먼트를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지만 이런 초대교회 연약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곳이 바로 저곳이 아니겠냐 라고 하면서 진짜 모든 사람이 원네스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이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도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전략적으로 로마를 공략했는데,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어디에 공략했죠? 각 서원과 회당으로 데려갔잖아요. 바울이 이미 그 그림을 갖고 벌써 후대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들이 바울이 얼마 뒤에 순교했지만 이미 건드려 놓은 후대들을 통해서 로마로 진입하고 마게도냐로 진입을 해서 그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는, 사실 그 캠프, 전략적 캠프, 계획적 캠프를 바울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대의 전도자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 전도운동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237 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계획성 있게 파고들겠다는 거예요. 각 영역에 지금 멈춰져 있고 지금 어두워져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각 영역의 제자를 파송해가지고 완전 그 현장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방탄도 지금 방탄이 알려지지 않은 사각지대에 방탄을 알리고 방탄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곳에 방탄의 빛을 비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한번 볼게요. 이로 인해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벨기에, 스웨덴 등 서유럽의 라디오에서도 방탄의 노래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게 됐다. 방탄의 노래를 방송한 라디오 방송 중에는 보수적인 선곡으로 유명한 영국의 BBC 라디오 1도 있다. 팬들의 계속되는 요청으로 방탄의 노래를 방송한 BBC 라디오 1의 한 프로그램 진행자는 방송 후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트위터에 공개하기도 했다. 방탄의 노래가 방송되면서 이 라디오가 구글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가 하며 방송 이후 아미들로부터 감사 인사와 꽃다발이 쇄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일은 이 방송 제작진이 한국에까지 와서 방탄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K-POP 한국의 비밀 무기를 촬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자, 미국을 보세요. 그 지도를 보면 이 지도의 서부, 중부, 동부가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이 아미들의 활동은, 미국의 아미 활동은 더 놀랍다. 미국의 아미들은 2017년 트위터상에서 지역 라디오 방송의 DJ들에게 방탄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방탄의 음악이 방송을 타게 하여 빌보드 톱 100에 진입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빌보드는 오로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트리밍과 음반 판매량만으로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빌보드 순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방탄의 음악이 미국 방송을 타야 했다. 미국의 아미들은 이를 위해 50개 주를 아우르는 미국 내 네트워크인 BTS 50주를 조직했다. 50주를 동부, 서부, 중부 조직으로 크게 묶고 각 주마다 하부 조직을 둔 전국 조직이었다. 류 목사님이 미국에 5,000개 대학을 놀라 그랬잖아요. 이거 진짜 생각해봐야 될 거야. 5,000개 대학을 정말 하나님 한 번은 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5,000개 대학을 두고 이런 아미와 같은 영적 군사 조직이 정말 세워진다면,
난 그런 생각. 로마를 보고만 하는 것처럼 미국 보고만 3단체가 장악한 이 미국 보고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면에서 움직인 것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정말 캠프할 수 있는 조직을 응답받는 거,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미국의 라디오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싸이 열풍조차도 뚫지 못했던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싸이가 그렇게 히트를 쳤지만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는 안 탔다는 거예요. 유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장벽을 뚫기 위해 아미들은 각 지역별로 빌보드 차트에 포함될 수 있는 라디오 방송국이 어디인지를 보세요. 여러분, 캠프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디인지를 일일이 조사하고 각 방송국에 끈질기게 선곡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소용없는 데서 뺑이 친 게 아니라 가장 전략적 요충지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황금어장이 그냥 황금어장이 아니라 황금 파트가 있다. 정말 그 지역을 보고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안전뱅이가 다 똑같은 안전뱅이 아니죠. 어디에 앉은 안전뱅이? 성정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요. 그게 완전 황금 파트거든요. 여러분, 그 미문이 어떤 거예요? 뷰티풀 게이트예요. 뷰티풀 게이트, 영어로 가장 아름답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사진 찍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육신적으로 휘황찬란한 현장이에요. 거기에 사실은 있는 그 안전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제일 많이 어떤 면에서 봤던,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가려져 있었던 그 육신적 화려함의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에, 그 문이 23m짜리 금 청동으로 만든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바로 이 동문 뷰티풀 게이트가 있지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육신의 대표적인 상징이 이 미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 영적으로 완전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안전뱅이 되어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전략적으로 그걸 본 건데, 이 사람들도 보세요. 지금 얼마만큼 그냥 아무 라디오 방송가가 하면 안 돼. 이게 실제 집계되는 방송국이 어딘가를 파악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그걸 다 둘렀다는 얘기가 돼. 맞잖아. 이걸 파악하려면 이미 전체를 본 거잖아. 그래서 캠프도 뭐다, 처음에 첫 번째 단계는 뭐야? 전체를 돌라. 첫 번째는 전체를 돌고 나면은 그 다음 뭐다? 다음의 전략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단계 전략적으로 파고들 어떤 부분이 황금 파트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좁혀가는 거야.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선곡이 되었을 때 경우 대응 매뉴얼, 거절당할 경우에 대응 매뉴얼, 방송국이 방탄소년단을 모를 경우에 대응 매뉴얼 등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캠프 전략이 끝내주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반응들을 똑같이 만나잖아. 그럼에도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방탄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방탄을 잘 모르는 DJ와 방송국 간부들이 아미의 요청을 무시한 탓이었다. 그래도 아미들은 지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 나옵니다. 지금 마치 텔레마케터처럼 전화를 돌리며 방탄을 홍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방탄의 노래가 방송되면 아미들은 구글 실시간 검색어 등으로, 그러니까는 이 1000만 명이 떼거지로 모르니까 구글에 계속 실시간 검색어로 뜨는 거. 이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방송국에 감사 꽃다발 선물을 보냈다. 그러니까 상대의 필요를 계속 채워준 거지. 한국식 팬덤 문화의 미국판이었다. 방탄이 미국의 진입 장벽을 뚫고 2017년 빌보드 음악상의 톱 소셜 아티스트로 선정된 것은 이러한 아미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2017년 연말에 발표한 빌보드 올해의 아티스트 10위, 올해의 듀오 그룹 아티스트 2위, 올해의 독립 앨범 부분에서 32위에 오른 것도 아미들의 끈질긴 홍보 덕분이었다. 세 줄 내려와서 2018년 2월 1일 현재 빌보드에서 BTS와 아미로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빌보드지에 기사가 92개, 동영상 기사도 10개나 뜬다. 다음 단락에, 자, 라디오 홍보 이외에 미국 아미들은 월마트, 타게트, 베스트바이 같은 대형 마트 매장에 방탄 앨범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결국 성사시켰다. 미국에서 독립 가수, 인디펜던트 아티스트의 앨범 유통을 맡고 있는 오차드와 소니 뮤직이 한국음반협회로 먼저 연락을 해서 방탄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정식으로 앨범 수입 계약을 맺게 된 것도 아미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박진영이 처음에 미국 진출하려고 얼마나 그래 노력해도 문을 두드려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요. 지금 밑에 팬들이, 제자들이 먼저 현장에서 움직여버리니까 지금 찾아온 거예요. 사실 굉장히 다락방적인 전도운동처럼 되어버린 거죠.
미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정식 유통 경로를 거쳐서 Love Yourself 승호 앨범의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된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 아미들은 아마존에서 이 앨범의 예약 판매가 시작되고 3시간 만에 판매량을 1위로 만들게 됐다. 팬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방탄을 TV 무대에 진출시키는 이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MBC의 앨런 드제레너스 쇼의 프로듀스를 설득하는 데 성공, 방탄을 TV쇼에 진출시킨다. MBC에 이어 방탄은 ABC의 지미 키멜 라이브쇼, CBS의 제임스 코든 쇼에 잇따라 출연하고 드디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말쇼인 ABC의 신년맞이 특집 방송인 디클라스 뉴이어스 로킹 이브 2018에 출연하기에 이른다. 친구이자 군대이기도 한 미국 아미들이 방탄의 미국 시장 침공 작전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2017년의 성공에 이어 미국 아미들은 2018년에도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하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신병 훈련소 부트캠프라는 제목이 붙은 캠페인 포스터는 새롭게 아미가 된 팬들을 위한 안내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사용되는 표현들이 흥미롭다. 목표물 공격, 전투, 동지, 전투 기술 등의 용어와 각 팀에는 그 소대를 지휘하는 소대장, 소위가 있다. 완전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이제 세 줄 내려와서 한편으로는 아미들은 자신을 기존의 지배 질서에 맞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탄에게만 충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방탄이 던진 메시지를 실현시키는 사람들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지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방탄 팬 하다가 지금은 물론 방탄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이 대학생 청년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다, 뭐 페미니즘 운동하고 있고 인권 운동하고 있고 동성애 운동하고 있고 이런 실제 사회 정치적 운동을 하는 하나의 운동가들로 애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방탄이 던진 쌓인 메시지는 우리가 항상 메시지는 뭐가 된다? 실현되잖아.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들어간 메시지는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것이 이제 이 아미들을 통해서 앞으로가 더 큰 사회적 정치적 무브먼트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각종 어떤 면에서는 인권운동, 정의운동, 평화운동, 3단체 운동, 내가 할 수 있다 운동, UAG 운동, 3단체 메시지를 실현시키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 청소년 때까지는 어떤 면에서 방탄이 던진 메시지가 일종의 영성으로 축적이 되는 거야. 막 분노, 이런 게 막 가슴에 쌓여. 이게 영성이 쌓이는 거거든, 지금. 영적 서밋인 거지. 그리고 이제 대학생 되면 지가 공부할 이유를 찾은 거야. 내가 책을 읽을 이유가 책인가? 연구할 이유를 찾은 거야. 세상의 질서를 해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이제 나의 현장, 그러니까 방탄이 원하는 나의 현장을 찾게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중 속에서 이제는 세상의 엘리트들 이들은 자라날 거란 거야. 자, 팬들이 생산하는 콘텐츠. 유튜브에는 방탄과 관련된 수많은 영상들이 매일 업로드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이 영상들은 대략 분류하면 리액션 비디오, 분석 비디오, 커버 댄스 비디오, 방탄 앨범 혹은 굿즈 상품 개봉기 비디오, 노래 가사 비디오, 방탄 영상의 재편집 비디오 등이 있다. 자, 첫 번째 리액션 비디오. 방탄이 생산한 뮤직비디오나 트레일러, 공연 영상 등을 보면서 놀라거나 환호하는 자신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리액션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적 동조 경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리액션 비디오를 보면서 관객은 자신과 같은 지점에서 비슷하게 반응하는 타인을 보며 공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 역시 강화하게 된다. 리액션 비디오가 방탄 음악과 콘텐츠를 홍보하고 팬이 아닌 사람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감정적 동조를 자극하는 리액션 비디오가 종류가 다양하다. 자신과 비슷한 부분에서 환호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리액션 비디오가 있는가 하면 수백 명의 아미들이 한 장소에 모여 방탄의 뮤직비디오를 보며 열광하는 집단 리액션 비디오도 있다. K-팝이나 방탄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인이나 미취학 어린이에게 방탄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며 이들이 방탄에 매료되는 순간들을 포착한 영상도 있고 클래식 음악가나 록밴드, 프로듀서 등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놀라워하며 인정하는 모습을 담은 전문가 리액션 비디오도 있다. 전문가나 방탄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방탄을 보고 인정하는 영상은
방탄은 역시 훌륭하다는 팬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마치 자신들이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진실한 이게 이 심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방탄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거고, 을의 위치에 있었던 자기가 방탄이라는 존재를 이제 어떤 면에서 투사가 된 이제 어떤 통과를 해서 내가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뭔가 인정받는, 여기 이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암이 일원으로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사실은 자신의 혼돈과 공허를 채우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 봉사 중독에 빠진다는 거 알죠? 봉사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제3세계 난민도 오면서 뭔가 한국에선 찌질했는데 그 제3세계에 가갖고 내가 뭔가 베푸는 사람이 되니까 신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거든. 그게 이제 봉사 중독에 빠지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엘리트들 층에서도 봉사의 중독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게 뭔가 순수한 동기를 갖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에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우월감이에요. 거기서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사실 느끼고 싶거든. 거기서는 쾌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뇌가 그걸 자극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잊는 거야. 사실 똑같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 방탄 밴들도 역시나 거기서 자신들이 인정받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인정받게 만드는 거야, 이들을. 그러면 역으로 방탄에 의해서 얘네들이 욕먹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방탄이 만약에 무슨 사건을 일으켰다, 그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이때까지 그만큼 키운 애들인데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보호받고 자신들이 인정받고 막 용기를 얻었던 그 자존감과 자존심이 어떤 타격을 받을 것 같아? 이제 거기서 오는 충격과 정신적인 문제는, 트라우마는 보통이 아닐 거라는 거야. 왜냐? 방탄이 아무리 잘 나가도 영원하지 않잖아.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 두 번째, 분석 비디오. 역시 여러 수준에서 다양하게 생산된다. 전문가 수준의 분석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가 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뮤직비디오에서 보통 사람들이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디테일들을 알려주는 비디오도 있다. 예를 들면 앞신에서 랩몬이 입었던 티셔츠를 다음 씬에서 정국이 입고 있다거나, 나투데이와 불타오르네의 촬영 장소가 같다거나, 촬영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비디오들이 그것이다. 뮤직비디오를 보고 환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전의 여러 콘텐츠에서 관련성을 찾아내고, 각 뮤직비디오가 참조하고 있는 다양한 상징들을 찾아내어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팬들도 있다. 팬들의 탐구 범위는 작품에 언급되거나 참조된 미술, 문학작품, 철학, 서적, 영화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한국의 정치 상황까지 아우른다. 심도 깊은 분석들을 통해 방탄의 작품이 가진 의미와 예술적 가치, 사회적 의미 등을 파헤침으로써 리액션 비디오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는 이를 설득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첫 번째 그 리액션 비디오는 그냥 일반적으로 확 이렇게 끌리는 게 있는가 하면, 분석 비디오는 조금 뭔가 엘리트들이나 조금 의식이 있다라는 사람도 이런 의미가 있어 하면서 또 매력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이제 통로가 되겠죠. 대표적인 예로 이탈리안 암이라는 유튜브가 만든 봄날 뮤직비디오 분석 영상을 들 수 있는데, 이 유튜버는 봄날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이미지들과 노래 가사가 2014년에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를 상징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분석해 이탈리아어 내레이션과 영어 자막이 흐르는 17분 5초짜리 영상으로 제작했다. 백고동 소리, 노란 리본, 녹슨 놀이기구, 버려진 수트케이스들, 옷더미들, 세탁기 유리창에 붙은 Don't Forget이라는 문구, 설국열차, 나무에 걸린 한 컬레의 운동화 등 봄날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미지가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영상은 다양한 자료 영상을 제시하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분석한다. 이거 봐. 한국 애들도 우리도 몰랐던 걸 이탈리아에 있는 아미가 한국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영화 다이뱅벨의 클립들, 이게 그거잖아. 세월호에 대해서 되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면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 영화거든. 그리고 한국 뉴스에 등장했던 세월호 관련 오보와 왜곡 보도들, 울부짖는 유가족과 노란 리본이 펄럭이는 팽목항에 놓여있는 주인 없는 운동화들과 더불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정치권 언론의 대처 정황도 제시된다. 이탈리아인이 방탄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위해 먼 나라의 정치 상황을 낱낱이 조사해 상당히 깊이 갖추는 분석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방탄이 단순히 문화 현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게 사회 정치적인 것까지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 팬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 유관된 사례들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한국 정치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관련된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오늘날의 현상을 그 눈으로 재해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건 이제 현실 변형하는 엘리트들로 나온다는 거야. 리액션 비디오가 방탄하는 입덕. 그러니까 딱 3단체 제자를 만드는 거야. 진짜 3단체가 원하는 제자들. 리액션 비디오가 방탄에게 입덕하도록 하기 위해 다소 감성적으로 영업하는 것이라면 분석 비디오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입덕은 덕후가 되다로는 덕질을 하다라는 의미로 누군가의 팬이 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방탄의 팬의 경우 팬덤 아미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로 입대라고 표현을 한다. 영업 역시 방탄 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의 좋은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팬이 되도록 독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플랫 채널은 몇 가지를 열어놓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 영입되고 유입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은 커버 댄스와 플래시몹. 자, 이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는 영업 방식도 있다. 유튜브에는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호치민 등 세계 유명 도시의 도심 광장에서 방탄의 커버 댄스를 군중 앞에서 선보이는 영상들이 넘쳐난다. 음악이 흘러나오면 갑자기 모여들어 방탄의 춤을 추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플래시몹 형태의 영상도 많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공연을 통해서 방탄의 음악을 접하면서 저 아이들이 왜 저러는지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1차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벌이는 홍보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은 2차적으로 온라인에서 강력한 홍보 효과를 발휘한다. 자, 두 번째로 영어 중심의 위계 구조 해체. 온라인상의 팬덤의 힘은 현실 세계도 변화시킨다. 그 구체적 사례로 해외 팬들의 한국어 사용을 들 수 있다. 팬들이 생산한 콘텐츠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방탄 노래의 파트마다 추가 노래 누가 노래하는지 알 수 있게 표시되면서 한국어 가사 발음이 로마자로 표기되고 영어 해석이 자막으로 흐르는 동영상이다. 노래의 각 노래마다 팬챈트라는 응원 문구와 함께 노래에서 떼짱으로 따라 불러야 하는 부분의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해 놓은 자료들도 있다. 그러니까 쭉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어로 그러니까는 그 로마자지만 한국말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영어 잘 못할 때 어릴 때 보면 한국말로 this is 이렇게 하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걸 한다는 거죠. 나는 이 부분에서 보는 거는 결국 선교와 맥락도 하나 이게 예비 캠프로 활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병들고 어떤 면에서 나중에 정신문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한국어가 세계화됨으로써 237개 나라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들이 예비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살아날 앞으로 잠재적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미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이 전 세계화되는데 그들의 조직이 어떤 면 활용이 되고 그들이 역으로 한 명의 제자를 찾아서 또 다른 제자를 찾으면 아미의 기존 조직이 오히려 복음화에 굉장히 빠른 로마를 통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는 오히려 그 길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군대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전차를 움직이기 위한 사실은 도로였지만은 정복을 위한 도로였지만은 그것이 역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역습에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아미가 실현시킨 전 세계의 이 만약에 조직이 그 아미들 속에 숨은 제자를 찾는다면 그들 속에 혹시 정말 무너진 자 가운데 정말 복음받고 제자가 일어난다면 얘네들은 물고 연결돼서 굉장히 이제 동시적으로 파고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렇다고 할 때 이게 혹시라도 로마를 두드리는 복음의 선교의 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나는 하나의 좀 비전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 76쪽 맨 밑에 줄을 보면 해외에 나가 팬을 만나면 오빠들 만나면 언젠가 꼭 말을 하려고 한국을 배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 한글을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팬들을 보면 한국을 알렸구나라고 싶어 뿌듯하다. 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방탄 멤버인 진이 한 말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별 관심도 없던 제1세계 서구인들이 제3세계 언어인 한국어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 배우기가 그들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코리안 보캡 퀴즈 BTS 버전. 이거는 이제 방탄 노래로 한국어 어휘를 학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방탄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분명 선을 이룰 하나의 또 과정이다.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칼빈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예정됐으니까 이 방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예비하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라는 게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되게 보수적인 견해에서 어차피 하나님 전도는 하나님 절대주권에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안 나가도 되잖아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류광수 목사님은 그게 아니죠. 그 예를 들면 웨슬리안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도 예정론은 안 믿어. 예정을 안 믿어. 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안 전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류 목사님 뭐냐면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했다. 근데 재앙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그런 면에서 방탄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선교에 유리한 하나의 시스템이나 혹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누군가는 생겨나겠지. 그러나 그 과정에는 병들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면에서 미리 예방을 하고 적어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 흐름에 동조하고 휩쓸려가지 않고 분별하며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전략을 세우는 준비를 해야 되지 여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 상태가 실려가가지고 떠내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방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양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쭉 한국어가 어쨌든 막 대박 이게 계속 퍼져나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81페이지 한번 80페이지 볼게요. 80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사실 거기. 사실 미국의 영어 중심주의와 언어 차별은 뿌리가 깊다. 토착 원주민의 언어를 말살했고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의 언어를 사장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무렵부터는 독일어의 사용을 불법화하고 이를 처벌했던 역사도 있다. 미국이 영어라는 언어를 지배력 강화의 한 방편으로 활용해온 것이다. 웬만하면 두세 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유럽인들에 비해 미국인들의 75%는 영어 외의 언어를 할 줄 모르는 것도 이와 관계가 없지 않다. 그 다음 단락. 진격의 방탄소년단은 그저 노래 제목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비틀즈의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이은 코리안 인베이전이다. 문화를 동반한 언어의 위계 구조를 해체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방탄의 침공이 비틀즈의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제1세계와 주변에 있는 제3세계 간의 위계를 유지하던 영어 중심주의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공중파를 타고 흐르는 방탄 멤버들의 한국어 이름 연호와 한국어 노래 떼창은 그 견고하던 위계 질서가 파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탄이 미국 음악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단순히 그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대변되는 문화적 헤게모니 변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보세요. 이런 저자들, 이런 사상과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보스턴에 있는 그 엘리트들, 진보적인 엘리트들은 미국인이면서도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거야. 왜? 미국이 제국주의고 미국이 전부 다 침략하고 이런 거에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적인 어떤 영어 질서가 깨졌다는 것 자체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탄이기 때문이라는 보다는 영어 중심주의가 깨졌다라는 게 열광을 하는 거지. 이런 엘리트들은.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영어 중심의 제1세기 중심의 질서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수많은 어떤 진보적인 세상의 엘리트들이 이 방탄에 동조를 하고 힘을 실어주고 어떤 응원하고 거기에 한마디 말을 더 붙여서 더 힘을 실어주면 사실 더 파급력이 커지고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엘리트들도 방탄 현상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들을 합리화하고 그들의 어떤 것을 더 이론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자, 다음에 기존 질서가 무력화되는 곳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기존 위계 구조의 해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그건 거죠. 이런 저자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성인들이 원하는 것. 기존 위계 구조의 해체라는 현상은 단지 언어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방탄은 거대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았고 미디어 권력의 수혜도 입지 않았다. 소속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흑수저 아이돌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공중파 미디어 권력은 방탄을 매체에 많이 노출시키지 않았다.
빌보드에서 상을 받거나 AMA 무대에서 공연을 했을 때에도 언론은 비교적 조용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기존 권력에게는 방탄의 성공이 맞듣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들의 통제 범위 바깥에서 이루어낸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자신들이 굳건히 유지해온 권력이 무력화된 것을 경험한 것이다. 러브 열셀프 앨범의 히든 트랙으로 수록된 바다에는 방탄이 겪었던 배제와 무시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다. 자, 바다인 줄 알았던 여기는 되려 사막이었고 별거 없는 중소 아이돌이 두 번째 이름이었어. 방송에 잘리기는 뭐 부지기수. 누구의 땜빵이 우리의 꿈. 어떤 이들은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못 들 거래. I know 나도 알아. 한 방에서 7이 잠을 청하던 시절도 잠이 들기 전에 내일은 다를 거란 믿음도 사막이 신기루 형태로 보이지만 잡히지는 않았고 끝이 없던 이 사막에서 살아남길 빌어. 현실이 아니길 빌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지. 자신들의 상황들이. 그래서 방탄이 물꼬를 튼 사회 비판적 저항의 메시지는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기반으로 기존의 강력하고 거대한 위계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앞서 말했듯이 방탄과 아미의 합작품인 현재의 성취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부친 사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곳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이 부친 사례를 수행한 후 방탄과 아미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참 그 이후 이제 캠프 이후 이후 캠프 이후 캠프지. 시간이 10시 14분 44페이지. 우리가 몇 시까지지? 우리 한 10분 12시까지 우리. 오늘 이건 3시간. 그러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 우리 휴식하고